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머니, 이번 제사는 저희가 안 지낼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켜온 제사였는데 며느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제사상 도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평생 이 집안의 며느리로 그리고 시어머니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믿을 수 없는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며느리는 갑자기 제사를 거부했을까요? 그리고 제 과거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모든 진실을 아실 겁니다. 추석을 한 달 앞둔 8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칼로 물을 썰고 있었는데 손잡이에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무덥더군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뭔가 딱딱한 느낌이 들었어요. 부엌에서 나가 거실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들은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며느리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 보이더군요.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글씨가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입양 증명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서류를 며느리가 어떻게 갖고 있는 걸까요? 이게 어디서 난 거니?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시할아버지 제삿날 준비하려고 다락방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오래된 상자 안에 있더라고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6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시할아버지의 친딸이 아니셨네요. 며느리의 말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시할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하나요? 혈연도 아닌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평생 아버지로 모셨던 분이었는데 며느리는 그걸 혈연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지의 말도 일리가 있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다니. 입양됐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날 키워주신 분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이해가 안 가요. 남의 집안 조상 제사를 왜 우리가 지내야 하죠? 남의 집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남처럼 대한 적 없었는데 며느리는 저를 남으로 보고 있었어요. 제사는 혈통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입양됐으면 우리 아이들은 시할아버지와 혈연이 아니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지혜야, 그건. 어머니, 이번 추석 제사는 안 지낼 거예요. 명절 음식 장만하는 것도 힘든데 혈연도 아닌 분 제사까지 지낼 순 없어요.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혜를 좀 이해해줘. 이해? 뭘 이해하란 거니?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 승진 탈락하고 육아의 시댁일까지 겹쳐서 핑계였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조상을 부정해도 되나요? 엄마도 쉬어. 재산은 우리끼리 의논해 볼게. 아들마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입양 증명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고 모서리가 해졌습니다. 1957년 2월 14일. 제가 3살 때였어요. 그날의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는 생생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넌 내 딸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넌 내 딸이란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닦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의 집안 조상, 정말 그런 걸까요? 혈연이 아니면 가족이 아닌 걸까요?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 다 이야기했었거든요. 혈연이 뭐가 중요해. 사랑으로 키운 부모가 진짜 부모지. 남편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며느리는 정반대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어제 일은 잊어주세요.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거예요. 잊으라고요? 어떻게 잊어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식탁에 앉았어요. 아들도 나왔습니다. 엄마 밥 먹어.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며느리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영숙 씨 되십니까? 저는 율곡법률사무소 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돌아가신 김철수 씨 유언장 집행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김철수 아버지였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유언장이요? 그런 게 있었나요? 네, 공증된 유언장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유언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앞을 지나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추석 전에 친정 좀 다녀오려고요. 3일 정도. 그래. 며느리는 저를 피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자상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에 뭐라고 쓰셨어요? 사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앨범이 나왔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이 빼곡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버지와 찍은 사진, 중학교 졸업식 날 아버지가 꽃다발을 들고 계신 사진,
모든 순간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아버지는 저를 딸로 사랑해 주셨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앨범을 덮었어요. 며느리는 이 사진들을 본 적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기나 할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유언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3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병실에 계셨습니다. 폐암 말기였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영수가 내 딸, 내 아버지, 너한테 미안한 게 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내가 입양됐다는 걸 숨기고 살게 해서 미안하다. 아버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전 아버지 딸이에요.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곧 떠나면 혹시 누가 너한테 상처 주는 말 할까봐 걱정이다.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영수가 아버지가 준비해 둔 게 있단다. 유언장. 유언장이요? 응. 변호사한테 맡겨뒀어. 나중에 내가 힘들 때 꼭 도움이 될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 날이었어요. 문상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분이셨거든요.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키우시고 어느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그 옆에 있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며느리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정리할 게 많았어요. 아버지의 방, 서재, 다락방. 며느리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락방 정리할게요. 그래, 고마워. 그날 며느리가 다락방에서 그 입양 증명서를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필 지금 꺼낸 걸까요? 더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제가 25살 때였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소개팅이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세요. 외동딸이세요? 말을 멈췄습니다.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사실은 저는 입양됐어요. 남편의 표정이 변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웃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지.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영수가 행복해라. 아버지가 평생 바란 게 내 행복이란다. 네, 아버지. 감사해요. 결혼 후 5년 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달려오셨어요. 내 손자다. 아기를 안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아들 이름을 아버지가 지으셨어요. 민수, 백성을 이롭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와 참 많이 놀았어요. 할아버지 손을 잡고 공원에 가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나도 할아버지처럼 큰 사람 될래요.
그래, 우리 민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버지는 손주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입양된 제가 낳은 손주였지만 아버지는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대학생이 됐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영수가, 이거 민수 등록금이다. 통장을 건네셨습니다. 잔고를 봤어요.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내 손자 공부하는 건데 당연하지.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신혼집 전세금, 결혼 예단.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며느리가 시집 왔을 때 아버지는 며느리를 친손녀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지혜야, 우리 집안에 온 걸 환영한다. 며느리도 아버지를 좋아했어요. 명절 때마다 인사드리러 갔고 아버지는 항상 용돈을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괜찮아. 우리 손주 며느리한테 주는 건데. 그때 며느리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할아버지의 제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겉만 그랬던 걸까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영수가, 사람은 다 그래. 살아있을 땐 잘해주다가 죽으면 잊어버리지. 하지만 넌 달라야 한다.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합니다. 유언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씀은 뭘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 갔고 아들은 야근을 했어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율곡법률사무소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붐볐어요. 어깨가 부딪히고 발이 밟혔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유언장 생각뿐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20층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5층에서 내렸습니다. 율곡법률사무소 문패가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맞아주었어요. 김영숙 씨 맞으시죠? 박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어요. 책장에 법률 서적이 빼곡했습니다. 앉으세요. 박 변호사가 손짓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죽 소파가 부드러웠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어요. 김철수 씨께서 3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공증까지 완료됐고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돌아가신 후 3년이 지나야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3년 후인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에 그 이유도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봉투를 열었어요. 종이 2장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썼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사랑하는 딸 영숙에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영숙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3년이라는 시간을 둔 이유는 내가 혹시 겪을지 모를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란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힘든 시간을 겪을 거라는 걸. 너는 내 친딸이 아니다. 하지만 내게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딸이란다. 내가 3살 때 고아원에서 처음 널 봤어. 작고 연약한 내가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지. 다른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는데 넌 혼자였어. 과거의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기억나지 않지만 상상이 됐어요. 내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단다. 넌 망설이다가 내 손을 잡았어. 그 순간 나는 결심했지. 이 아이를 내 딸로 삼겠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닦았어요. 영수가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란다. 사랑이 가족을 만드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도 나를 사랑해줬어.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가족이었단다.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저도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이제 2번째 장을 읽겠습니다. 변호사가 종이를 넘겼어요. 혹시 누군가 너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할지 모른다. 내가 입양됐다는 이유로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말할지도 몰라.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유언장을 남긴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모든 걸 예견하셨던 거예요. 나 김철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내 모든 재산은 딸 김영숙에게 상속한다. 여기에는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 한 채, 예금 3억 원, 주식 1억 원이 포함된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재산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둘째, 이 재산은 오직 김영숙 본인만 상속받을 수 있으며 그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청구권도 배제하셨어요.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신 겁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어요. 셋째, 만약 누군가 영숙의 상속권에 이의를 제기하거든 이 편지를 보여주어라. 영숙은 내 딸이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60년을 함께 산 내 딸이다. 그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 없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영숙아, 너는 당당하게 살아라.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딸이야. 그것만 기억해. 아버지가 항상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김철수. 변호사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를 풀고 눈물을 닦았어요. 상속 절차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어디야? 밖에 좀 나왔어. 지혜가 오늘 저녁에 들어온대. 저녁 같이 먹자.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고민이 됐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너는 당당하게 살아라. 그래요. 저는 당당해야 합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왔니? 며느리가 짐을 풀었습니다. 아들도 곧 퇴근했어요. 다들 배고프지? 엄마가 저녁 준비했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추석 제사 이야기는 좀 더 생각해봐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지혜야, 할 말이 있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도 저를 봤어요.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어. 아버지 유언장 때문에.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유언장이요? 응.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더구나.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식탁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아버지 재산을 전부 나한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대로야. 아버지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셨더구나. 거기다 예금이랑 주식까지. 며느리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 재산이 있었어요?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숨겨두셨나 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말이야, 유언장에 한 가지 더 적혀 있었어.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아버지가 쓰셨어. 만약 누군가 내 상속권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뜻이야. 내가 입양됐다는 이유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아버지의 합법적인 상속인이라는 거지.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서둘러 화장실로 갔어요.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지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을 거야. 그래.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던 거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넌 항상 지혜 편만 들지.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해? 엄마, 아버지가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도 알잖아. 그런데 지혜는 혈연이 아니라며 제사도 안 지내겠다고 했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아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어요. 얼굴을 씻었는지 물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다시 앉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산은 저희가 지낼게요. 제가 경솔했어요. 변하는 게 너무 빨랐습니다. 유산 이야기를 듣자마자 태도가 바뀐 거예요. 씁쓸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던 걸까요? 지혜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넌 왜 갑자기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했니?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입양됐다는 소문이 알려지면 승진에 불리할까봐. 뭐,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입양되셨다는 게 알려지면 저희 집안도 그런 집안으로 보일까봐 걱정했어요. 회사에서 평판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이유였던 거예요? 체면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면 그 사실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친척들 만날 일도 없어지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혜야, 난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야. 입양됐어도 당당하게 살아왔어. 아버지의 사랑받으며 자랐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고 너 같은 며느리도 얻었잖아.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지혜를 잘 타일렀어야 했는데. 너희 둘 다 잘 들어. 나는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 거야. 아버지의 딸로서, 그리고 너희 어머니로서.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제사는 계속 지낼 거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반성하는 걸까요? 아니면 유산 때문에 태도를 바꾼 걸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을 거라는 것.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속 절차 진행해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싶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필요한 서류 목록 보내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 밥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그래, 고마워. 식탁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국을 떠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알았어. 앞으로 잘하자. 아들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도 화장을 하러 갔어요. 혼자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김영숙 씨 서류 목록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메일을 열어봤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10가지나 됐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동사무소에 갔어요.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 산소에 들렀습니다. 묘지는 경기도에 있었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탔습니다. 산길을 올라갔어요. 숨이 찼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계속 걸었어요. 아버지 산소가 보였습니다. 잔디가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아들이 매달 관리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잔디가 축축했어요. 이슬이 바지에 베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영숙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언장 받았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닦았어요. 며느리가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제가 입양됐다는 이유로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덕분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셨으니까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일어나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지혜야, 어떻게 아들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여기 오신다고. 그래서 따라왔어요.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저한테도 잘해주셨는데 제가 은혜를 잊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우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지혜야, 일어나. 어머니, 아버지께서 용서하실 거야. 넌 이제 잘하면 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두 사람이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조심하세요, 어머니. 고마워.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물을 사왔어요. 드세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간질간질했는데 시원해졌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탔어요. 며느리가 자리를 양보해 줬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너도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며느리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엄마, 지혜랑 같이 다녀왔어? 응, 우연히 만났어. 아들이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랑 지혜랑 사이가 좋아져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많이 만들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나물 무침이에요. 고마워, 맛있겠다. 식사를 하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추석 제사 제가 열심히 준비할게요.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음식 다 만들게요. 그래, 고마워. 아들이 기뻐했습니다. 우리 가족 다시 화목해지는 것 같아서 좋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변화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속 서류를 모두 준비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했습니다. 2주 정도 걸릴 겁니다. 등기 이전까지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며느리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공손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과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제 방에 왔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들어와. 며느리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손을 비비적거렸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사실은요. 며느리가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이 꽤 되지 않나요? 아, 결국 이 이야기를 꺼내는구나. 그렇긴 한데 왜? 아니, 그냥요. 민수랑 저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려고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을 겁니다. 재산이 궁금한 거였어요. 고마워. 근데 난 괜찮아. 아버지가 잘 준비해 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며느리의 태도, 변화도 결국 유산 때문이었던 겁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어? 그래, 무슨 일인데?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사실은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야. 어려운 상황?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 나는 괜찮은데 지혜가 명단에 올랐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혜가? 응. 다음 달 말로 퇴사래. 그래서 지금 좀 힘들어. 그래서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혹시 할아버지 재산 중에서 좀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만 있으면 당분간 버틸 수 있어. 지혜가 새 직장 구할 때까지. 3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있는 돈이었어요. 알았어. 줄게.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이 돈은 너한테 빌려주는 거야. 언젠가 갚아야 해. 차용증을 쓰자.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가족끼리 차용증까지? 그래.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해.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알았어. 쓸게. 다음 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아들이 서명했어요. 3년 안에 갚을게, 엄마. 그래. 천천히 갚아도 돼. 돈을 이체해줬습니다. 아들이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며느리도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그래. 힘내.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끝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숙 씨 상속 등기 완료됐습니다. 이제 아파트도 예금도 모두 본인 명의예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축하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정말 잘 준비해 두셨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상속 절차가 다 끝났어. 아들이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축하해. 며느리도 웃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뭔가 불안했어요. 혹시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갔더니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응, 알았어.
그렇게 하면 되겠네. 변호사 알아봐야겠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변호사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돌아서다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방금. 누구랑 통화했니? 아, 그냥 친구요. 별일 아니에요. 며느리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수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또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자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없을 때만요. 하루는 며느리가 외출했습니다. 어머니, 친구 만나고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며느리가 나간 후 찜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법률 자료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유류분 청구권? 며느리가 이걸 왜 찾아본 걸까요?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청구 가능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상속에 불만이 있는 거였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어요. 며느리의 태도, 변화도 다 거짓이었던 겁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혜야, 할 말이 있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방에서 서류 봤어. 유류분 청구권에 대한 자료.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게, 솔직하게 말해봐. 넌 할아버지 재산에 대해 불만이 있는 거지?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대답해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다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어머니, 저희도 가족인데 왜 어머니만 재산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 뜻이었잖아. 하지만 불공평해요. 민수도 손자인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혜야, 할아버지께서 유언장에 뭐라고 쓰셨는지 기억해? 누구도 내 상속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그래도, 그리고 말이야, 난 이미 너희한테 3천만 원을 빌려줬어. 그것도 모자라.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천만 원으로 뭘 하라고요? 할아버지 재산은 몇 억인데.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돈이 목적이었어요. 지혜야, 그 돈은 할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야. 내가 평생 딸로 살았으니까. 어머니는 입양됐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 난 입양됐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날 진짜 딸로 사랑하셨어. 그게 중요한 거야. 말이 안 돼요. 법적으로도 우리한테 권리가 있어요. 며느리가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우리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대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지혜야, 정말 그럴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았어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우리도 권리가 있어. 할아버지 재산 중 일부는 우리 거야. 지혜야, 그건 당신 엄마가 입양됐잖아. 그럼 우리도 청구할 수 있어.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엄마, 민수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근데 지혜 말도 일리가 있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마저요. 민수야, 넌 할아버지가 얼마나 우릴 사랑하셨는지 알잖아. 알아. 하지만 엄마, 우리도 힘들어. 지혜 직장 잃었고 애들 교육비도 나가고 그래서 할아버지 유언을 무시하겠다는 거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법적으로 해결합시다. 변호사 통해서요. 법적으로? 가족끼리? 어차피 혈연도 아니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네, 김영숙 씨.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유류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유언장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김철수 씨께서 유류분 청구권도 배제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며느리 측에서 정식으로 청구하면 저희가 대응하겠습니다. 증거 자료도 충분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영수가 당당하게 맞서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외출했습니다. 엄마, 변호사 사무실 다녀올게. 그래. 혼자 집에 남았어요.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자상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아버지, 곧 끝날 거예요. 제가 이길 거예요. 그날 오후 며느리 측 변호사에게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건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내용 증명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서 작성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가족 간의 싸움. 하지만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 싸움은 어떻게 끝날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법정 조정일이 잡혔어요. 가정법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를 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박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영숙 씨, 준비되셨죠? 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조정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 옆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을 피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조정위원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조정을 진행할 김미경 조정위원입니다. 양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고 김철수 씨의 손자 며느리입니다.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무엇입니까? 김영숙 씨는 김철수 씨의 입양된 딸입니다. 따라서 친생자가 아니므로 박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입양된 자녀도 법적으로 친생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민법 제90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서 유류분을 배제했다 하더라도 김철수 씨의 유언장은 공증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두 변호사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유언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유언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읽었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공증도 완료됐고 유류분 배제 조항도 명확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배제는 상속인의 생계를 위협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전 직장을 잃었어요. 생활이 어려워요. 조정위원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실직 사실은 유류분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귀하는 손자 며느리로서 직접적인 상속인도 아닙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고 김철수 씨의 유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아들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진정해. 조정위원이 저를 봤습니다. 김영숙 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지혜야, 들어봐. 할아버지는 평생 우릴 사랑하셨어. 너도 그 사랑을 받았잖아. 결혼할 때 전세금도 보태주시고 명절 때마다 용돈도 주시고.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재산만 생각하는구나.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니?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할아버지 유언은 단순히 돈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었어. 날 지키기 위한 거였어. 입양됐다는 이유로 누가 날 무시할까봐.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민수야, 넌 할아버지 사랑을 기억해야 해. 돈이 아니라 사랑을 말이야.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가족이신데 이렇게 법정까지 오셨습니다.
혹시 합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며느리 측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영숙 씨가 아들에게 빌려준 3천만 원의 차용증입니다. 아직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철수 씨가 손자 박민수 씨의 대학 등록금으로 지원한 3천만 원의 기록입니다. 증여세 신고도 완료됐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결혼 시 전세금으로 지원한 5천만 원의 기록도 있습니다. 총 1억 1천만 원을 이미 받으신 겁니다.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도 더 요구하시는 겁니까? 조정위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맞습니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다면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입양됐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조정위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혈연이 가족의 전부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요. 하지만 이 조정은 종결하겠습니다. 김철수 씨의 유언장은 유효하며 김영숙 씨의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조정이 끝났어요.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저를 봤어요. 엄마, 미안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가 밝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박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상쾌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겼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안 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 한숨이 나왔어요.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무너졌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푸르렀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겼어요. 하지만 가족을 잃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계셨어요.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혼자 왔습니다. 엄마.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어요. 내가 잘못했어. 지의 말만 듣고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용서해줘, 엄마.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아들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민수야, 넌 할아버지를 기억하니? 응, 기억해. 할아버지가 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니? 알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는 날.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혈연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 그게 가족이라고. 알아, 엄마. 내가 그걸 잊었어. 미안해.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아들도 저를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혜는 집에 있어.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래.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알았어. 기다릴게. 아들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은 계속 조용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제사 준비를 해야 했어요. 혼자 장을 봤습니다. 나물, 고기, 생선. 집에 와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어요. 오후 5시쯤 됐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엄마, 들어와.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돈만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어요. 할아버지께도 죄송하고 어머니께도 죄송합니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혜야, 일어나. 어머니, 너도 힘들었을 거야. 직장 잃고 앞날이 막막하고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핑계는 될 수 없어. 가족을 돈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야.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릴 사랑하셨어.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해.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사 준비 도와줄래?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었어요. 며느리가 나물을 무쳤습니다. 저는 전을 부쳤어요. 말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렸어요. 아버지 사진을 모셨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향을 피웠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이 절을 했습니다. 며느리도 절했어요. 저도 절했습니다. 아버지, 음식 드세요. 영숙이가 준비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제사가 끝났습니다. 음복을 했어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잡채네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응, 할아버지 좋아하셨지. 맛있어요. 아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와줬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할까? 그래.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응.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게 뭐였는지 이제 알겠어. 사랑이 먼저라는 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시 잘할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머니 마음 풀어드릴게요. 고마워.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나도 사랑한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지, 저희 괜찮아질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계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가슴이 평온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릴 지켜줬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줄 거예요.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이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이제 저도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린 더 강해졌어요.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겠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가족 간에 오해가 생기거나 돈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이요. 그럴 때는 사랑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혈연보다 중요한 건 함께한 시간과 나눈 사랑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